1인 가족이 이 시대의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일시적이고 헌신도가 낮은 관계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죠. 이 현상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그대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직업적인 안정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잦은 이직이 되풀이되고 언제 책상을 비워야 하나 하는 불안감이 만연해지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까지 파고들었다고 볼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개인주의를 지목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이 내리는 결정에는 정말 수많은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이죠. 사회가 예전보다 더 발전하고 더 산업화될수록 이런 자본주의의 영향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의 출현과 오늘날 시장 경제 체제는 결혼과 가족 구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영향력을 남겼죠. 예를 들어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예전보다 지금의 현대 여성들은 더 독립적으로 바뀌었고, 시장 경제가 제시하는 다양한 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에 노출된 젊은이들은 점점 탈종교화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젊은이들은 탈기독교화, 동양의 젊은이들은 탈유교화죠. 사회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전통적인 공동체 하나하나가 서서히 해체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결혼의 당위성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죠. 이런 현상은 이미 유럽에서는 16세기 혹은 17세기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현대에 이르러 경쟁적 자본주의는 이런 현상에 휘발유를 뿌리죠.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할지 아니면 가족을 만들지, 이 둘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삶을 선택을 하고 자신이 선택한 라이프 스타일이 주는 만족도와 선택의 자유를 동시에 느끼면서 사뭇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서만큼은 보이지 않는 자본주의의 손길이 사람들의 뒷덜미를 딱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평균 생활비죠. 일반적인 경우로 놓고 봤을 때 2인 이상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소비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1인이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산다고 쳐요. 그러면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인 생활비의 1.4배, 140만 원이 필요하죠. 만약에 여기서 아이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1.7배,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이 더 생겨서 4인 가족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2배, 2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해집니다. 방금 제가 제시해드린 계산법은 저 꼴리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과 경제학 쪽의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내린 계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계산에 사교육이다, 취미활동이다, 주기적인 외식이다, 기타 등등등등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시면 참 곤란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생활비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배를 쫄쫄 굶거나 아니면 반거지 생활을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각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다 체크를 해가지고 계산하시면서 저에게 잘 모르는구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4인 가족보다 38% 더 많은 소비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장 비용에는 42%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고, 전기 같은 경우에는 1인 가족이 4인 가족보다 55%나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유류비의 경우에는 무려 61%나 1인 가족이 더 많이 지출한다고 합니다. 이혼율 증가도 이런 시장 논리 속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이 살다 헤어지면 잠재적으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이 다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 경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싱글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 일반 대중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싱글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을 진열하게 되고, 날로 갈수록 넓어지는 선택지는 싱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싱글로 머물게 만들어 버리죠. 네버랜드에 살고 있는 피터팬이 어른이 되기 싫어서 계속해서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살래요 라고 떼쓰는 것과 비슷한 모양새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많은 학자들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이런 시장 경제의 발전이 혼자 사는 삶에 주는 잠재력 영향력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싱글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 데이트 사이트,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혼술, 혼밥, 혼자 여행 같은 상품들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로 하여금 혼자 사는 삶을 동경하거나 유지하도록 만들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사는 삶이 주는 편안함과 선택의 자유, 과연 우리 스스로가 내린 결정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